저는 지금 1815년 6월 18일 세계사의 흐름을 결정한 워털루 결전장에 와 있습니다. 브뤼셀 남쪽 한 차로 30분 거리입니다. 저 피라미드처럼 생긴 게 사자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워털루 결전장 기념물입니다. 제가 있는 이곳에서 저쪽으로 나폴레옹 군대가 쳐 올라갔습니다. 제가 있는 곳이 저 사자의 언덕보다는 좀 낫습니다. 그날 상방 약 14만 명이 여기서 격돌을 하고 나중에는 프러시아 군대 4만 명이 합세를 해가지고 결국 나폴레옹 군대를 꺾게 됩니다. 지금은 이렇게 잡초로 무성한데 206년 전의 경치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이런 평평한 지역에서 3km 곱하기 3km 평방의 들판에서 포병, 기병, 보병이 격돌했습니다. 당시 밤에 전투가 끝났을 때 약 4만 명 이상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이 들판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. 비명, 신음, 그리고 확인 사살, 또 확인 자살,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부상자, 사망자의 이 소지품을 약탈하는 그런 참혹한 장면이 여기서 벌어졌던 것입니다. 제 등 뒤에 있는 바로 이거는 휴고몬이라고 불리는 농가였습니다. 이 농가를 영국군이 끝까지 지켜냈습니다. 그래서 이기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. 휴고몬 건너편이 바로 나폴레옹 군대의 본진이 있었습니다. 제가 나폴레옹 군대라고 생각하고 저 웰링턴 군대가 포진했던 사자의 언덕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그날은 간밤에 비가 와서 이 땅이 길퍽길퍽했습니다. 그래서 포병을 중시하는 나폴레옹 군의 포병 사격으로 시작되는 전투 개시가 늦었습니다. 정오 무렵에야 겨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 늦은 전투가 그날 나폴레옹의 패인의 하나입니다. 제가 있는 이 방향으로 나폴레옹 군대는 포병 사격 뒤에 보병을 진격시켰지만은 격퇴되었습니다. 그 뒤에는 다시 10,000명의 기병 돌격이 있었습니다. 그것도 적전을 돌파하는데 실패했습니다. 마지막에는 저녁 무렵에 나폴레옹의 부적 근위대가 최후의 돌격을 했지만은 그것도 실패했습니다. 그리하여 웰링턴이 종일 나폴레옹의 공세를 견디다가 밤 한 8시쯤 저 지휘소에 나와가지고 모자를 벗어서 흔들면서 총 반격을 지시를 합니다. 그러면은 저 방향에까지 나갔던 프랑스군이 완전히 무너져서 도망을 가서 이쪽 방향으로 총 퇴각을 하게 된 거죠.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시대가 끝이 나고 나폴레옹은 센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을 가고 1815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유럽 질서가 재편되는 바로 그 결전의 현장에 지금 제가 와 있는 것입니다.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웰링턴에
진 게 아니다. 영국군이 진 게 아니다. 저녁 무렵에 합세한 프러시아 군에 졌다.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. 오랫동안 라이벌이었던 영국군에 나폴레옹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여기 땅을 발굴하면은 206년 전에 죽었던 군인의 시신이 발굴되기도 합니다. 근처의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저 사자의 언덕은 이 전투가 끝난 10년 뒤에 만든 것입니다. 평화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이 좁은 곳에, 더구나 평지에 14만 명이 얽혀서 대포 쏘고 총 쏘고 서로 찌르고 돌격하고 후퇴하고 밟혀 죽고 말도 쓰러지고 하는 전투가 약 10시간 계속되었습니다. 늙지 않습니다. 이곳이 영국 말이 끄는 포병이 가장 근접해서 나폴레옹 군대를 공격한 지점이라고 써놓았습니다. 여기까지 포대를 끌고 와서 이 방향으로 프랑스 군을 포격했다는 뜻입니다. 워털루 전투의 핵심은 프러시아 군이 합류하느냐 아니냐였습니다. 프러시아 군은 그 며칠 전에 나폴레옹 군대에게 패배를 해가지고 후퇴를 했습니다. 그러나 후퇴를 하면서도 이 웰링턴 군대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전투가 시작되니까 다시 유턴해가지고 오후부터 웰링턴 군대와 합류를 합니다. 나폴레옹은 부하를 보내가지고 약 3만 명의 별동대를 보내서 프러시아군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요격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실패를 했습니다. 추적하러 간 프랑스군이 프러시아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다면 빨리 돌아와서 나폴레옹 군대와 합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졌습니다. 프랑스 작가 빅톨 유고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여기 워털루 전투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.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빅톨 유고는 나폴레옹이 질 리가 없다. 그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졌다. 웰링턴에 결코 진 것이 아니다. 불운으로 졌다.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. 나폴레옹, 군사적 천재 나폴레옹이 신에 도전하니까 신이 벌을 준 것이다. 프랑스 사람이 얼마나 이 전투에서 진 것을 원통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와서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은 진 나폴레옹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. 워털루 전투에서 진 나폴레옹은 영국 해군에 항복했다가 영국 해군이 그를 대서양상의 아주 절의 고도인 센트 헬레나 섬으로 끌고 가서 거기 유폐시키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그 6년 뒤 1521년 5월 5일 51세로 죽었습니다. 1840년 그 유해가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그 20년 뒤에 앵발리드라는 전쟁 기념관에 묻혔습니다. 거기 가면은 장대한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나폴레옹 3세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
황제가 됩니다. 그런데 1870년 보불 전쟁에서 졌습니다. 세단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. 불운했습니다. 삼촌과 조카가 다 마지막 전투에서 졌습니다. 영국은 항상 마지막 전투에서 이기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보불전쟁에서 진 프랑스는 복수를 다짐하죠. 그래야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어마어마한 희생을 겪으면서 결국 독일을 이기고 알사스 로렌을 되찾습니다. 이게 또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한을 남겨가지고 그게 히틀러를 등장시키고 2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. 나폴레옹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